녹화해서 올리려고. 그럼 여기 들어가나? 아니지, 마이크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 먼 마이크를 통해서 될 수는 있겠다. 아무튼 그래서 진짜 시끄러! 시간 없으니까 다 조용히 해. 그래서 자, 우리가 7단원에서 SN1, SN2 반응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거는 친핵성, 뉴클레오필하고 반응하는 거고 얘는 일렉트로파일하고만 반응하는 애다. 그래서 벤젠은 친핵성 반응을 할 수 없다라는 거 먼저 강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알켄 같은 경우 친핵성 반응 이렇게 하면 네가 또 안 보이기 때문에 저거 샵 칠은 알켄 같은 경우 뭐? 저 샵 칠은 무슨? 세븐th 챕터. 자, 알켄 같은 경우는 이 친액체에다가 이렇게 친핵성 첨가 반응을 할 때 이렇게 Y의 이탈기가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첨가 반응이 일어났었는데, 벤젠 같은 경우는 첨가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치환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떨어져 나온 이탈기가 이 Y-가 친전자체가 연결돼 있는 또 다른 수소를 제거하고 이중결합이 회복되는, 그래서 벤젠고리가 다시 만들어지는 형태의 치환 반응을 한다 해서 EAS, 그래서 EAS 반응을 몇 개 배웠죠. 자, EAS 반응 첫 번째 나이트레이션을 배웠는데, 나이트레이션은 NO2가 붙게 되는 치환 반응이고 NO2 플러스라고 하는 불안정한 친전자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황산과 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까지는 선생님이 몰라도 된다고 했지만 시약이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하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두 시약의 결과 NO2 플러스라고 하는 불안정한 이 친전자체를 이 벤젠의 이중결합이 치는 이런 EAS 반응을 통해서, 그리고 중간체가 만들어질 때 이 플러스 전하가 고리에 3개의 이렇게 분산되는 공명 안정화가 있다고 했고, 마지막에 염기성 H2O 수용액상의 이제 반응이었나 보지? 그래서 H2O가 이 H를 제거해서 다시 이중결합이 회복되는 친전자성 치환 반응이 일어났다. 두 번째로 배운 게 설포네이션이고요. 설포네이션은 설포닉 애시드에서 왔다. 설포닉 애시드는 S에 이중결합으로 결합된 산소가 2개가 있고 OH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H가 빠져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애시드예요. 애시드. 그래서 이 벤젠에다가 이 SO3H가 치환되어 있는 설폰산 벤젠을 만드는 방법. 자, 얘도 SO3H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발연 황산이라고 하는 시약을 이용해서 SO3 기체를 만든다. 이것도 메커니즘 자체는 몰라도 된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는 SO3 기체가 반응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이 SO3 기체의 가운데 있는 황원자가 전자 밀도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친전자체로서 공격을 받고요. 또 H2O의 산소가 이 주변 H를 떼가면서 이중결합이 회복되는, 이런 식으로 SO3H, 설포닉 애시드가 치환되어 있는 벤젠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로지네이션도 배웠죠, 우리. 할로지네이션은 이제 브로민하고 클로린을 치환을 시켜야 되는데 얘도 EAS 반응이기 때문에 Br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뭐 쳤나지? Cl 플러스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Br 플러스랑 Cl 플러스 너네 본 적 있어? 없지. 그래서 FeBr3 또는 FeCl3 같은 루이스산 촉매를 쓴다. 그래서 내가 이 별표 막 쳐놨네요, 이렇게. 이 루이스산 촉매가 하는 일은 뭐냐면 브로민 하나를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생긴 착화합물을 만들고, 얘의 역할은 브로민이 플러스 이온을 갖는 이런 친전자체를 만들게 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 전자가 부족한 Br 플러스를 벤젠의 이중결합이 이렇게 공격을 해서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 H를 떼기 위해서 이제 FeBr4가 다시 이 Br과 Fe 사이에 공유 결합 전자쌍을 F한테 주는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중결합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치환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2가지 화살표를 알려줬는데 이 공유 전자쌍이 그대로 친다. 헉! 진짜 속도 개 느려. 진짜 망했다. 지금 다른 반 다. 경쟁이야.
이거 수업 내용이야, 수업 내용. 어떻게 할로지네이션 자체를 안 한 거야? 그 앞에 하다 왜? 아, 와, 진짜. 야, 진짜 나 주말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진짜 미쳤다. 나 진짜. 야! 다 조용해! 또 말하고 있어, 또. 더 얘기해, 누구야? 주말에 저희 목요일에 보강해요? 아니, 목요일 보강은 취소했어. 왜냐면 다른 거 나이스. 조용히 하라고 했지. 조용히 하고. 자, 다시 이 브로민이 지금 FeBr3가 루이스 산이기 때문에 이 Fe가 전자쌍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전자쌍 밖에로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그 비공유 전자쌍이 얘한테 제공되는 식으로 결합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 Br, Fe, Br3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Br 입장에서는 전자가 하나 부족해졌으니까 플러스, 그 다음 Fe 입장에선 전자를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이런 형식 전하가 분리된 이런 화합물이 만들어지고, 얘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곧 이 Br과 Br 사이의 공유 결합 전자쌍을 얘한테 주면서 Br 하나는 이렇게 누가 봐도 전자가 6개밖에 없으니까 부족한 브로민 양이온이 만들어지고 나머지 FeBr4 마이너스가 만들어집니다. FeBr4 마이너스는 형식 전하가 Fe한테 가 있는데 이렇게 안 쓰고 얘를 FeBr4 마이너스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우리 NH4 플러스를 그냥 아무렇게나 플러스를 붙이는 것처럼 선생님이 큰 상관은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굉장히 전하가 부족한 친전자체로서 얘가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벤젠이 등장. 자, 벤젠이 Br 플러스를 공격을 이렇게 하면은 하나는 양이온 만들어지고 하나는 Br이 이렇게 붙고 하는 식으로 되고, 얘가 공명 안정화 중간체를 만든다라는 건 생략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 H를 또 누가 가져가냐면 아까 Fe에 Br이 4개가 붙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자, Fe에 Br이 4개가 붙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선생님이 따로 표시를 한 이유가 바로 이 Br과 Fe 사이의 이 공유 전자쌍을 이 H를 공격하는 데 쓰면서 HBr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H와 탄소 사이의 이 그 공유 전자쌍을 벤젠의 이중결합을 회복하는 데 쓰죠. 그러면 자, 이 과정은 우리 익숙하죠? 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HBr과 얘. 그 다음에 촉매는 재생이 돼야죠. FeBr3 촉매 재생. 네, 이 과정이 할로지네이션입니다. 할로젠 중에서 이제 브로미네이션. 자, 그러면 브롬 말고 클로린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는 브로민을 컨트롤 F에서 찾은 다음에 바꾸기, CL로 하면 되겠죠? 여러분 이거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해서 BR 대신에 CL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화면 녹화되고 있으니까 이걸 올린다는 거야. 그럼 복습을 이걸로 하라고. 아, 이거 한국말로 하지 않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리들 크래프트 네임드 리액션을 2개를 배울 건데, 하나는 알킬레이션, 하나는 아실레이션입니다. 자, 알킬레이션은 알킬기를 붙인다는 거고, 아실레이션은 아실기를 붙인다는 거야. 그런데 그냥 아까 이건 우리 할로지네이션 이렇게 배웠잖아. 근데 얘는 굳이 프리들 크래프트라는 2명의 성 이름을 갖다 붙였어. 그 말은 얘가 어떻다는 얘기야? 중요하다는 얘기지? 중요. 그럼 왜 중요하냐면 벤젠의 알킬 반응과 아실화 반응은 쉽게 일어나는 반응이 아닌데 얘가 특별한 반응이 잘 일어나는 조건을 찾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조건을 찾아줬냐? 바로 촉매를 찾아줬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알킬레이션부터. 자, 이 벤젠은 왜? 그럼 큰일
플로리데이션은 생략하는 거예요. 똑같다니까. 컨트롤 F 한 다음에 바꾸기 하라고 했잖아. 자, 보세요. 알킬레이션은 여기 보이는 AlCl3라고 하는 촉매를 이용해서 하는 반응입니다. 보시면 RX는 우리가 알킬기가 할로젠에 붙어있는 알킬 할라이드라고 하는 거고요. 알킬 할라이드. X-가 알킬기에 붙어있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자, 보시면 이제 벤젠에 또 우리가 EAS 반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친전자체가 필요해. 그런데 얘가 친전자체로서 작용하기에는 약간 좀 안정해. 우리가 그동안 했던 NO2 플러스, SO3 기체 또는 BR 플러스, CL 플러스 이런 굉장히 불안정한 친전자체였잖아. 근데 얘는 이 R 플러스를 이 RX로부터 유도해내기 위해서 AlCl3라는 촉매를 썼다는 점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결과 뭘 만들 거냐면 치환된 알킬기로 치환된 이런 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자, 그럼 메커니즘 굉장히 중요한데요. 알킬 할라이드 중에서 간단한 자, 이그젬플 메커니즘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얘를 친전자체로 만들려면은 얘를 그냥 떼어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 보시면 여기서 이 C를 이탈시킨 다음에 얘가 2차 카보케타이온을 만들면 되잖아. 근데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얘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촉매를 쓸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촉매예요. 자, 여러분 얘도요. 무슨 촉매죠? 아까 FeBr3처럼 무슨 산? 그렇지. 루이스산 촉매겠죠. 자, 얘도 이 CL이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으니까 얘가 이 알루미늄을 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익숙하게 얘가 플러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중간체를 만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얘가 이 알킬기, 이 C와 CL 사이가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지. CL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루이스 산 같은 덩어리가 있으면 더 잘 이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2차 카보케타이온, 아주 강력한 친전자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AlCl4-. 자, FeBr4-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지? 같은 메커니즘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 했지. 이 R+를 이용해서 벤젠에 자, 얘를 치고 그럼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그럼 얘도 지금 공명 안정화 중간체 만들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이제 AlCl4가 와서 이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헐, 어떻게 해? 방금 전에 했는데. 그렇지. 여기 친전자체가 치환된 H를 이 CL이 치면서 얘가 이중결합을 회복한다. 그러면 벤젠 만들어지고 알킬기가 붙은 그 다음 HCl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AlCl3 촉매 재생되네요. 네, 여러분 어렵지 않죠? 네, 방금 전에 했던 할로지네이션이랑 메커니즘이 똑같습니다. 됐나요? 됐어요? 이해됐죠? 여러분? 네. 혹시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길 바란다면 AL에 CL, CL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CL이 요렇게 오는 거야. 그치?
얘는 마이너스였고 여기 CL이 이 공유전자쌍을 얘랑 결합하는 데 쓰는 거야. 오케이.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알킬레이션은 빨라? 좀 빠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빠른데, 그지? 자기 깔라가지고 추천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수업을 내가 너네 반을 따로 뭐 중간 단원을 빼거나 하진 않고 쭉 유지를 할 거거든. 근데 우리 그 그러니까 보강이란다. 자습 시간이 없을 수도 있는 거지. 응? 왜냐면은 진도가 늦어지니까. 그래서 강의를 근데 미리 올릴 테니까 강의로 먼저 한번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들으면은 더 이해가 빨리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도움은 될 것 같아서. 공감을 아예 안 해요. 보강? 보강을 할 그게 없어. 아, 시간이 없어. 지금 안 맞아. 하고 싶지. 할 수 있으면 하자. 안 돼요 저희가. 자, 두 번째는 아실레이션입니다. 아실레이션이 뭐냐? 아실기를 붙이는 거니까 아실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아실이 뭔지는 다 여러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예전에 여기다 아미노 써놨는데. 오케이. 자, 우리 알킬기 말고 아실기는 CO 이중결합까지 같이 붙는 게 아실 그룹이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아실기라고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스페셜 CH3CO가 붙으면 이거 무슨 아실기 중에 뭐라고 하기로 했지? 그래서 이거 붙은 애들을 다 아세트, 뭐 산, 아세톤, 뭐 아세트 에테르, 그런 말은 없지? 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이 아실 그룹에 요 CO 이중결합까지 포함해서 벤젠에 요렇게 딱 붙이는 게 우리의 이제 최종 목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얘는요, 우선 자, 이물질이 필요해요. 얘 이름은 염소가 붙어있는 아실이니까 얘도 아실을 붙여서 아실 클로라이드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쵸? 알킬 클로라이드처럼 아실 클로라이드. 그래서 얘는 사실 이렇게 영어로 하기보다는 염화 아실이라는 말을 많이 쓸 겁니다. 염화 아실. 염화 아실 또는 아실 클로라이드. 자, 얘도 먼저 우리가 얘를 요렇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여기에 CO, 여기에 뭔가 벤젠이 이중결합을 치게 만들려면 여기에 플러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지. 자, 뭐가 필요하냐면 얘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AlCl3가 필요해요. 네. 이 총매를 찾아낸 게 프리델 크래프트 리액션이 이제 네임드 리액션인 까닭이에요. 자, 얘도 이 클로린의 비공유 전자쌍을 알루미늄을 공격을 하는 식으로 스타트를. 어머, 얘 왜 일직선으로 그렸어? 아이, 몰라. 예쁘게 그려줘. 자, 얘도 그러면 클로린이 플러스, 알루미늄이 마이너스인 중간체. 자, 이 상태에서 얘도 미련 없이 클로린을 내보낼 수가 있다. 이탈시킬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요게 만들어집니다. 그쵸? 네. 자, 근데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얘는요, 뭐가 가능하냐? 이중결합 있고 비공유 전자쌍에 있는 원소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 공명이 가능해요. 어떤 공명이 가능하냐면 이 비공유 전자쌍을 이 C와 O 사이에 결합을 하나 더 만드는 공명이 가능해요. R, C, 3중결합. 그러면 이 형식 전하가 플러스가 이제 산소한테 가는 거죠. 자, 이런 공명이 가능해집니다. 공명 안정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공명 안정화를 하는 거 보니까 알킬레이션과 아실레이션 둘 중에 어떤 게 더 반응이 잘 일어날까요?
알킬 둘 다 말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질문? 알킬 공명 안정화가 일어나는데 알킬레이션이 더 쉽다고 반응이? 아니 근데 쟤 그럼 안 불안정하니까 공격을 잘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니지. 반응의 중간체가 안정하다는 말은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거지. 활성화 에너지가 낮다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 때문에 이 공명 안정화가 가능한 중간체가 만들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아실레이션이 알킬레이션보다 더 잘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자, 그리고 둘 중에 얘가 공명 기여도가 더 큽니다. 정답부터. 왜 그럴까요? 이건 우리 몇 번 했었어, 수업 때. 왜 카보케타이온보다 얘가 플러스가 있는 게 더 안정할까요? 옥텟 규칙. 그렇지. 옥텟. 그리고 이 특별한 이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보통 이렇게 플러스 비금속 원소에 플러스 있는 거를 뭐뭐리움이라고 바꿨었잖아. 브로모니움 했던 것처럼 얘는 아실리움 이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실리움 이온 중간체. 자, 아무튼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그려주면 자 벤젠이 또 옵니다. 이 아실리움 이온 중간체 불안정한 친전자체가 되는 거죠. 자 공격을 탄소한테 하고 여기는 플러스 되고 얘는 이렇게 밀려나서 이렇게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요 선생님이 자 아직 풀기 전에 보세요. 자 이중결합이 얘랑 결합을 하게 되면 탄소의 결합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잖아. 그러니까 손 하나 놔야 되지 산소로. 그렇지. 그래서 산소가 형식 전화가 플러스에서 이제 중성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라고? 요게 붙으면 우리 뭐라고 한다고? 이게 붙으면 누가 아실 이랬는데 아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H를 떼줘야겠죠. 누가? AlCl4가 와서 떼주면 되겠죠. 네, AlCl4가 이 Cl이 H 가져가고 H가 떠나면서 이중결합 회복. HCl 만들고 촉매 재생. 네, 그래서 아실레이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아실레이션에서도 여기 아실 클로라이드를 활성화시키는 것부터가 반응을 시작했으면 그 이쪽에 알키로아도 RX 얘를 활성화시키는 것부터 반응이 시작할까요? 메커니즘을 그리라고 하면 네. 그렇죠. 이 EAS 반응이 요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 이전의 메커니즘이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벤젠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CL이 붙은 게 있어. 그 다음에 촉매로 AlCl3가 있어. 이 세 가지부터 시작을 해서 메커니즘을 그려야지. 그 얘기야, 재현아? 네. 맞대요.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이 여기서 시작해서 쭉 그려야 되는 하나라고. 그쵸?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제한점이나 이런 거를 할까 했는데 안 하고 바로 패스를 할 겁니다. 자, 제목. 자,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대충 벤젠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생 벤젠에다가 다양한 종류의 치환기를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치환기가 이미 있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브로민이 있거나
아니면 이미 알킬레이션이 된 톨루엔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치환기가 붙어있는 다양한 애들을 또 반응을 시켜서 새로운 뭐 예를 들어서 나이트레이션이라고 한다면 HNO3랑 H2SO4가 필요하겠죠? 여기에 브로민을 붙일 때 브로민이 원래 있는 상태에서 NO2가 어디에 붙을지. 자, NO2가 어디에 붙을까요? 여기 이렇게 올소한 부분에 붙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메타한 부분에 붙을까요? 아니면 파라한 부분에 붙을까요? 그리고 이 반응은 활성화될까요? 아니면 비활성화될까요?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단원입니다. 별표, 고난이도. 알겠죠? 자,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이 브로민 같은 경우는 원래 반응을 그러니까 이미 이 브로민이라고 하는 치환기가 붙어 있으면 또 다른 치환기의 어떤 치환 반응을 좀 비활성화시키는 애예요. 그래서 반응 속도가 좀 느려집니다. 그리고 덧붙어서 또 다른 새로운 치환기가 자, 지금 HNO3랑 H2SO4니까 뭘 치환하겠다는 소리야? 뭘 시키겠다는 소리야? 나이트레이션 시키겠다는 소리죠? 이 NO2가 어디에 붙냐면 여기 붙거나 아니면 파라 위치에 붙어요. 자, 메타 위치에 붙는 생성물은 거의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규칙성을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리가 없으니까 옆에 페이지에 넘어가서 자, 그러면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유발 효과를 공부를 할 겁니다. 유발 효과 또는 유도 효과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인덕티브 이펙트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 이미 사실 유발 효과, 유도 효과 다 공부를 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CH3가 이렇게 치환되어 있는 메틸기가 치환되어 있는 벤젠. 자, 얘는요, 이 메틸기가 이 벤젠하고 결합되어 있는 이 시그마 결합을 통해서 메틸기가 벤젠한테 전자의 어떤 기운, 음전하의 기운을 밀어주는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다라는 거 우리 이미 공부했었죠. 자, 그러면 벤젠에 이번에는 만약에 아까 전처럼 할로젠이 붙어요. 할로젠 이건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염소가 붙어요. 여러분, 염소는 어떤 애예요? 전기 음성도가 큰 애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 벤젠에 있는 탄소랑 결합되어 있는 이 시그마 결합을 통해서 이 DG로 작용을 하겠어? 그렇지. 뺏어오는 이 WG로 작용을 하죠. 자, 몇 가지를 더 얘기해 줄 겁니다. OH, NH2, CO2H, 카복식이죠. NO2. 자, 이 나머지 4개는 EDG일까요? EWG일까요? 얘네 4개 다. 왜 EWG야? 봐봐. 여기 O, 전기음성도 크지? N, 전기음성도 크지? 이 C에 비해서. 그 다음에 N, 전기음성도 크지? 얘는 졸라 크지? 여기 O가 또 2개나 붙어있으니까. 자, 근데 얘 봐. 얘는 왜 EWG야? 그렇지. CO 이중결합이 쭉 가져가는 애라고 했죠? 이 CH는 땡겨오는 애고 CO 이중결합은 가져가는 애라 그랬잖아. 그래서 얘는 똑같이 C지만 얘는 가져가는 애예요. 자, 그래서 얘 다 EWG인 거. EWG가 더 많네. 오케이? 하나밖에 없어, EDG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명효과. 자, 공명효과를 두 번째 배우지만 사실 얘가 더 중요합니다. 얘가 더 강력해요. 별표. 더 강력. 자, 왜 더 강력할까요? 공명효과는 뭐죠, 여러분? 비공유 전자쌍을, 그렇지? 비공유 전자쌍을 새로운 파이 결합을 형성하는데 아예 줘버리는, 전자쌍이 움직이는 그러한 결합이야. 시그마 결합은 이미 결합이 있고 더 전자쌍을 줄 수는 없고 그냥 내가 음의 기운을 약간 밀어주고 뺏어오는 그런 정도라면,
공명 효과는 아예 이 비공유 전자성을 줘버리고 뺏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강력해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귀찮으니까 이 그림으로 바로 여기 보시면 이 6개 중에 공명 효과를 하는 애들을 골라봅시다. 자, 얘 공명 효과 할 수 있어요? 얘 공명 효과 할 수 있어? 이 C 공명 효과 할 수 있어? 비공유 전자성 있어? 없지. 얘 공명 효과 못해. 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CL에 이중결합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밀면서 할 수 있죠. 얘는 할 수 있죠. 얘는 할 수 있죠. 얘는 못하죠. 이 C와 O 사이에선 할 수 있겠지만 이 C와 이 C 사이에선 할 수가 없죠. 얘는 공명 못하네요. 맞아? 맞아. 자, 그럼 문제는 NO2야. NO2 공명 효과 있게 없게? NO2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자, NO2 보세요. 공명 효과 할 수 있어? 이 안에서는 할 수 있어. 자, 요 NO2 안에서는 할 수 있지만 지금 N 입장에서 형식전화가 플러스야. 얘가 이미 갖고 있는 비공유 전자성 얘한테 넘겨준 지 오래라고. 얘는 공명 효과 있어 없어? 없어. 얘 공명 효과 없어. 알겠죠? 네. 그러면 이게 외중호 아니야. 됐어. 우리 교과서 어디 볼 거냐면요. 일단 교과서 있는 사람은 볼게요. 여기 있다. 180쪽 볼게요. 180쪽. 자, 치환기 효과 정리. 자, 우리가 치환기 효과를 정리를 할 건데 뭔 말이냐면 어떤 치환기가 붙어 있을 때 반응을 활성화시키고 반응을 비활성화시키는지에 대한 걸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 치환기 효과를 우선 표로 써주고 그리고 설명은 이제 메커니즘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건데 우선 그냥 이제 필기만 해두는 거야. 먼저 자리 있나? 있네. 자, activating기 중에 very strongly activating, 그 다음 strongly activating, 그리고 그냥 activating 요렇게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비활성화, deactivating. 그럼 또 모두 있어야 돼? strongly deactivating. 그 다음은 very strongly deactivating. 영어 잘 쓴다 오늘. 자, 이렇게 6개가 있는데 먼저 그냥 액티베이팅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냥 액티베이팅은 뭐냐면 알킬기 붙었을 때. 알킬기 붙었을 때는 그냥 액티베이팅입니다. 자, 왜냐? 알킬기는 유일한 뭐라 그랬지? 치환기 중에 유일한 유발 효과를 할 수 있는 공명은 없지만 EDG를 할 수 있는 애예요. 그러면 EAS 반응은 기본적으로 벤젠 고리가 뭘 하는 애야? 벤젠 고리가 지가 전자를 주는 역할을 하잖아. 그러면 벤젠 고리에 전자를 밀어주면 얘 입장에서 친전자체한테 전자를 주는 반응을 더 잘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알킬기가 붙으면 액티베이팅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얘는 강력한 효과인 공명 효과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 강하진 않은 거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디액티베이팅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어머 빨간색 아니야. 자, 바로 할로젠이 들어갑니다. 할로젠. 자, 여러분 할로젠은요 우선 EWG입니다. 그쵸? EWG고 그런데 얘는 뭐를 할 수가 있냐면 뭐를 할 수가 있어? 공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나중에 메커니즘을 그려주겠지만 공명이 있으면 사실 이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을 그대로 얘한테 아예 그냥 그러니까 이거야. 자, EDG는 오케이. EDG는 500원 주는 거야. 500원. 그리고 공명 효과는 뭐냐면 5만 원 주는 거야. 그러면 야 5만 원을 받았으면 선생님 얘가 아무리 EWG라지만 반응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전자밀도가 확 높아졌으니까 5만 원으로 맛있는 거 막 사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쉽잖아. 근데 물건 값이 50만 원인 거야. 인플레이션이. 왜냐면 잘 봐. 얘는 둘 사이에 공명 효과가 일어나기 위해서 공명이라는 건 뭐야? p오비탈 간의 상호작용이죠. p오비탈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중결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얘의 p오비탈은 무슨 p? 3p. 얘 p오비탈은 2p. 3p와 2p 에너지 준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5만 원밖에 못 받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내가 이 설명을 왜 했냐면 보세요. strongly activating 하고 very strongly activating 사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요 사이 어딘가에 뭐가 있냐면 OH가 있답니다, 여러분. 페놀. 자, 페놀은 굉장히 강력한 액티베이팅인데 사실 얘도 전기 음성도 측면에 따지면 얘도 EWG거든요. 근데 얘는 공명 효과가 어떻다? 크다. 왜? 둘 다 2p 오비탈이니까. 이 산소, 질소 사이에 2p 오비탈 간의 그게 많이 되니까 얘는 한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야. 100만 원. 그럼 이제 50만 원짜리 살 수 있겠지? 그럼 저기 EDG는 500원밖에 못 받았는데 그럼 쟤도 디액티베이팅 돼야 되나? 아이, 비유는 비유일. 아니. 이거 쟤도 가능한 거. 자, 그러면 이쯤 돼서 선생님 잠깐만. 그러면 strongly active 이게 very strong activating과 strongly activating 그 사이는 얘보다 더 졸라 센 게 있다는 소리네요. 그렇지. 초강력한 거 하나 그려줄게. 자, 바로 NH2. 야, 이거는 외워야 된다. 여기 선생님이 그려주는 거 외워야 돼. 교과서에 있는 건 안 외우더라도. 자, 얘는 마찬가지로 EWG지만 그 푼돈 뺏기는 거에 상관없이 공명 효과가 미쳐.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액티베이팅 기의 순서를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이 사이에 하나만 더 넣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근데 공간이 없는데 어떡하지? 잠깐만. 어떡하지? 그냥 할게. 여기 사이에 하나만 조그맣게 그려줄게. OR. 자, OR. 자, OR도 OH랑 비슷한 거는 알 수 있겠지. 얘도 EWG면서 공명 효과가 있다. 공명 효과가 있다. 좋은 편이다. 자, 근데 보시면 선생님이 화살표를 얘는 3개, 얘는 2개, 얘는 1개를 그렸네요. 맞죠? 네. 왜 그랬을까요? 이 OR, R이 뭐야? 알킬기지. 뭐 CH3가 붙을 수도 있고 CH2, CH3가 붙을 수도 있고 에틸기, 메틸기, 프로필기 뭐가 붙을지 몰라? 근데 그런 식으로 약간 벌키한 게 여기 붙어버리면
이 O와 C 사이에 평행한 P오비탈 간의 이 어떤 비편제와 길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약간 뒤틀려. 입체 장애가 생겨. 그래서 공명 효과가 살짝 떨어지게 되는 거야. 공명 효과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 OR이 이 OH와 CH3 사이에 있다라는 거. 지압이 크게 비교한 거는 저기 OH랑 비교해서 아니 그냥 이 순서로 하면 돼. CH3, OR, OH, NH2. 그리고 사실 얘도 더 엄밀히 얘기하자면 공명 효과 크기는 비슷한데 얘 그냥 하나 지울게요. 괜히 오개념이 생길까 봐. 자, 비슷한데 뭐냐면 얘는 EWG가 얘가 그 O가 얼마나 전기 무성도가 크니, 그치? 그래서 얘 EWG가 얘보다는 좀 더 크기 때문에 사실 살짝 밀리는 거야. 근데 그 이유까지는 몰라도 되고 그냥 그 경향성 순서만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럼 이제 strongly deactivating으로 가야죠. 여기는 너무 쉬워. 왜 쉽냐면은 이거 있지. 이거 카본일기 CO 이중결합 붙어있는 머시갱이들은 다 그냥 여기 사이에 붙이면 돼. 뭐 에스테르니, 알데히드니, 뭐 아니면은 뭐 염화 아시린이, 카복시산인이 이런 계통 있지. 이런 애들은 다 EWG면서 공명 있어 없어? 없어. 공명 없어. 얘는 그나마 공명이라도 있어서 조금만 비활성화됐었다면 얘는 EWG인데 공명도 못하니까 약간 얘랑 같은 계열이라고 보면 되겠지? 얘 페놀이 공명 없지만 EDG인 것처럼 카복시기가 아니라 카본일기 붙은 애들은 이렇게 EWG로서 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순서로 이제 뭐가 있냐면 이거 좀 그리기가 좁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여기 벤젠 있어요. 이거 나이트릴기가 붙은 거, 사이아노기가 붙은 거. 사이아노기라고 읽고 붙은 화합물은 나이트릴이라고 하는데 뭐 이름은 나중에 할 거니까. 네,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최강자. 얘는 빨간색으로 써주겠어. NO2. 여러분, 양 끝에 NH2, NO2가 있는 게 좀 신기하지 않아? 그래서 헷갈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NO2 얘를 맨 끝에 붙였다. 자, 얘는 EWG가 커요. EWG가 이 카본일기가 땡기는 것보다 얘네가 땡기는 게 커요. 그래서 이 순서가 되고 공명 당연히 안 하고. 공명 당연히 안 하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네. 밑에 저 세 개 중에서는 NO2가 가장 이 순서야. 이거 순서. 이게 가장 근데 C랑 N의 다중결합 중에 하나가 이동하면 OPC 깨져서 공명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얘? 아니 얘도 공명을 해. 그러니까 공명 아니 C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넘겨줘. 거기서 이렇게 넘겨주면 다중결합. 어떻게? 그러니까 저기 C랑 N 사이 삼중결합에서 하나 끊어서 C랑 그 벤젠이랑 분수적으로 공명을. 아니. 아니 그건 안 해. 그러니까 너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음이온이 넘어가는 거 아니야. 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자, 아무튼 그러면 이제 메커니즘을 하나만이라도 딱 그려보고 끝내겠습니다. 왜냐면 하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나머지는 반복이어서 여러분들이 그 예습하기가 좋아요. 왜? 재밌지? 아니요? 아니요, 누구야? 자, 갑니다. 자, 톨루엔의 왜? 길어요? 메커니즘? 그러니까 이렇게 그렸지. 자, 톨루엔에 내가 뭘 할 거냐면 나이트레이션을 시킬 거예요. NO2를 붙일 거예요. 그러면 톨루엔은 우선 무슨 기였지? 방금 전에 테이블 했으니까 EDG고 공명해 안에 못하죠? 그래서 얘는 그냥 액티베이팅이었죠? 이거 먼저 써놔.
오케이? 반응 속도는 빨라진다라는 거 써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공부할 건 치환기가 그러면 어디에 붙는지에 대한 걸 공부하려고 메커니즘을 그려주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인데요. 1번은 올소로 붙을 수도 있고 메타로 붙을 수도 있고 파라로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일단 치환이 될 때 오케이. 반응성이 커지는 건 알겠어. 그러면 그 NO2 치환기가 이 톨루엔 자리에 대비해서 올소에 붙을까? 메타에 붙을까? 파라에 붙을까? 어떤 게 더 유리할까를 이제 메커니즘으로 설명할 거야. 자, 우선 첫 번째, 올소에 붙는다면. 자, 올소에 붙는다면 CH3가 여기 있고 여기에 이렇게 NO2가 붙잖아요. 그쵸? 그러면 NO2가 여기에 붙으려면 결합이 끊어지고 하나는 플러스가 이렇게 돼야 돼요. 맞죠? 이게 중간체죠? 네. 자, 그러면 이 공명 안정화가 가능한 중간체의 공명 구조를 다 그려줄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얘가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자, 이렇게 되고요. 한 번 더 화살표가 이번에 이렇게 오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죠. 자, 그러면 세 가지 공명 구조가 가능해져요. 올소에 붙게 되면.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공명 구조 중에 실제 구조는 이 세 개를 믹스한 어느 그 단계겠죠? 그쵸? 어디? 여기하고 여기에 이렇게 세 군데에 플러스 전하가 퍼져 있는, 그치? 안 돼. 그런 실제로 구조를 갖는 중간체를 만들 텐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CH3, 즉 이 DG로서 작용할 수 있는 CH3하고 다이렉트로 결합하고 있는 탄소가 플러스 전하가 생기는데 이 플러스 전하를 EDG로서 메틸기가 도와줄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 중간체가 뭐해지냐면 안정해져요. 그래서 올소의 길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톨루엔은 올소로 치환이 돼요. 여기까지 한 것도 선생님이 많이 했다고 생각해.